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오늘 안보라학원 중등 내신 설명회를 진행할 강사 고지연입니다. 내신 설명회 진행에 앞서 각자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보라학원에서 11년간 수업해온 개원 멤버로서 어느덧 11년이나 수업을 하게 됐네요. 학원에 오기 전에는 여자고등학교에서 정교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는 안팎으로 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왜 이렇게 감점 요소들을 가지고 질기게 감점을 하시고 왜 아이들이 정답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들을 쉽게 인정해 주실 수 없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귀하신 시간에 이렇게 저희 학원 설명회를 찾아주셨으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학원에서 내신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 국어 공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어머님들 국어 공부는 크게 독해 수업 혹은 내신 수업으로 나뉘어집니다.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독해 수업은 수능 모의고사를 만점 받기 위한 공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는 내신 수업하고 완전히 다르죠. 시험 범위가 없는 낯선 글을 정확하게 읽어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정답을 찾아서 만점을 받아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국어 공부가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역별로 독해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영역별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저학년 때부터 연습을 꾸준히 해야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공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독해 수업을 잘 안 들어 놓으면 언어 영역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더라 막 이런 한탄을 하게 되죠. 이에 반해 내신 수업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비해서 다소 좁은 공부를 깊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좁은 영역이라고 해서 공부를 좀 덜 할 수 있을까? 이 동네 내신이 그렇지 않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정해진 범위를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조차도 학교에서 굉장히 변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만점을 확신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두 국어 공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는 대치동입니다. 어머님들 대치동 학교들의 내신 시험지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이 두 개 공부가 절대로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중1들도 그렇고 중2들도 그렇고 학교 교과서에서 범위로 지정해진 것 이외에 교재 외 출제가 30%는 기본, 많이 심한 학교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교과서 외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독해 공부를 잘 안 해놓은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비문학 혹은 작가나 시대가 비슷한 문학들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전혀 손도 못 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신 설명회를 진행함에 앞서 독해가 꾸준히 선행된 아이들만이 내신도 완성도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신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일단 이렇게 좀 현실 같은 말을 적어놨습니다. 여기가 무서운 파트예요. 자,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이거예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내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는 좀 시작하고 있나요? 이제 막 학교 가가지고 적응하느라 아직 정신없죠. 제가 진도를 물어봤는데 몰라요?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무슨 작품을 배웠는지도 몰라요. 이런 애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내신을 해야 되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학년별로 얼마나 깜깜한지를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중학교 1학년들입니다. 자유학년제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래도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개를 본다고 해요. 근데 일부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얘네들이 교복은 입고 학교는 갔는데 중학교 공부를 잘 탄탄히 준비해 놨을까요? 초등학교 때 우리 대치동 친구들이 국어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없어요. 독서, 논술, 토론 다 했죠. 근데 저희 입장에선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논술에서 자꾸 자기 생각을 쓰라 그러고 토론에서 자기 말을 크게 주장하면 정답이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공부에서는 그걸로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뚜렷한 학생들이 자꾸 자기 주장을 답이라고 우겨요. 그런데 중학교 시험지에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생각을 묻는 문제는 없어요. 여기에서 오는 갭이 조금 많이 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막 국어를 활발히 많이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멘붕이 오게 될 거예요.
또 얘네들이 아직 공부를 진드거니 해보지 않은 학년이다 보니까 내신 수업을 하면 이게 외워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조차 안 돼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이게 맞았다고 해요? 틀렸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 남학생들은 다 맞았다 그래요. 내 생각엔 맞은 거야. 홍길동의 능력을 쓰시오. 대단하다. 맞은 거야.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수준의 애들을 데리고 이제 내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머님들. 우리 애기들이 아직 애기다 보니까 외워야 되는 것도 힘들어 할 테고, 필기한 거를 잘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 할 테고, 이걸 심지어 문제로 적용해서 문제 낸 사람이 맞다고 하는 말을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눈앞이 안 보이는 학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1들이 내신에 들어갈 때는 어머님들께서 조금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아직 중등형 공부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구력도 없고 아직 근력도 없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는 건 좀 이따 이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들은 지금 어떤 현실일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했어요. 시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국어학원을 큰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국어 때문에 발목 잡혔다 이런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일찍부터 시작해. 뭐가 뭔지 몰라도 가서 들어 하고 보내셨고. 자, 중학교 1학년 때 뭘 국어까지 하냐. 지금 수학도 많아지고 과학도 많아져 죽겠는데 국어는 한글로 된 건데 읽을 수 있잖아. 하고 아직 국어를 내신 때부터 시작하자 하고 밀어놓으신 그룹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의 격차가 교실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얘네들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한글 제자 원리가 시험 범위예요. 중세국어 중에 뭐 반치음, 아래야 이런 거죠. 이런 걸 학원을 미리 다닌 친구들은 벌써 2번, 3번 진도를 나가고 시험까지 봐본 상태예요. 근데 내신에 와서 이 말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반치음이잖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글자거든요. 이게 뭐지? 그럼 트라이앵글 이렇게. 세모요 막 이래버리거든요. 얘네들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게 문제예요. 똑같은 시험을 준비하는데 누구는 다 알아서 너무 쉽고 누구는 처음 보는 글자고 게다가 이제 학교에서는 얘네들이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진도 나가는 게 딱 교과서에 있는 범위잖아요. 예를 들면 직유법, 은유법 뭐 이 정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을 미리 다닌 친구들은 이미 수사법을 18개, 19개 다 공부해서 적용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들이랑 내신을 준비할 때 가장 큰 제가 문제라고 보여지는 건 교실 안에서 학력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얘네들이 학원에 처음 오면 이런 소리를 해요. 엄마 나만 못하고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갈래요. 거긴 잘하는 애들만 다니는 학원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아주 굳세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걔네들도 첫걸음이 있었을 것이다. 미리 시작한 애들은 좀 아무래도 편안하게 내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머님들께서 시간을 좀 더 쓸 준비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들이요. 2학년 때 시험을 봐봤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봐서 본인들의 수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어 시험을 내신을 정복했다.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한 90점 맞았거든요. 기말고사 때. 그런데 얘네들이 편안하게 중3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는 대치동입니다. 수능형 문제, 심화 문제 이런 거 내는 걸 선생님들이 굉장히 희열에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문학 작품 자체가 동백꽃, 뭐 감자 주면서 너 집에 이거 없지? 이런 건 2학년 때 배우다가 갑자기 막 껍빛단니, 막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였던 사람 막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우게 돼요. 기본 작품 자체도 어려워지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수능형 심화 적용 문제들을 막 왕창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2학년 때 시험 잘 봤던 애들이 중3 때 왁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대치동. 대치동의 현실은 어떨까요? 대치동에서 가장 저를 깜깜하게 하는 건 학교별로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지요. 어머님들 이건 익히 아시죠? 뭐 아주 센 학교 먼저 말씀드리면 S여중 있잖아요. 학교 유형이 너무 세요. 작가, 동백꽃의 작가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니? 고향은 어디니? 이런 걸 문제로 물어요. 그 학교만 물어요. 그러니 얘네들은 어떤 부작용에 시달리냐면 문학만 나오면 그 작가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대비를 해주기가 매우 어려운 학교죠. 또 100%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서술형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아주 두 문제만 딸랑 50점, 50점짜리를 쉬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었고 그냥 보편적으로 한 문장으로 쓰시오. 근데 조건을 한 3개 달아요. 비유법을 반드시 넣을 것, 3어절로 쓸 것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애들을 감점시키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아예 진짜 서술형을 내는 학교가 있어요. A와 B의 공통점을 15줄 이내로 쓰시오. 그래서 학교별로 유형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저처럼 직업이 학원 강사인 사람은 제가 맡고 있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애들에게 이렇게 시간 대비 효율이 좋게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고 엄마 학교 기출 구해주세요. 학교 기출 구해다 공부 딱 해요. 얘네가 만점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유형이 완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립학교의 과거예요.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립학교는 선생님들이 전근을 안 가시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학교마다 시험 유형이 굉장히 달라졌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시험을 좀 적은 범위로 쉽게 내는 학교가 있었고 온라인 수업이니까 더 공부시켜야 된다고 더 많이 어렵게 내는 학교도 있었고 근데 사립학교라는 것은 과거에 출제 유형들이 있어요. 제가 무서워하는 학교 제2여중이에요. S여중만큼 엄청 시험이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그 3년 동안은 그냥 남녀공학보다도 그냥 노말하게 문제를 내오셨어요. 근데 전 알고 있잖아요. 이 학교에 누구 선생님이 얼마나 문제를 어렵게 내는지 그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점차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되고 애들이 현장 수업을 나가면서 시험 문제 속에 한두 개가 그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애들 시험 대비를 시킬 때 기본 문제만 시킬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두려운 건 3번째예요. 학교 유형이 천차만별이어도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계셔도 여기는 대치동이죠. 어머님들 이런 말 혹시 아시나요? 할 놈들은 다 해놨어요. 100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국어 공부를 잘 대비해놨나?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현실만 말씀을 드리면 답답하시잖아요. 어쩌라는 얘기야. 이렇게 아주 정글 같은 내신 시장 속에서 제가 이제 설명회를 맡고 이런 멘트를 썼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강력하게 그건 너무 세다 하셨거든요. 저희 학원이 내신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머님들.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어떻게 내신을 잘하는지 그 비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글 같은 시장에서 안보라 학원은 무엇을 하느냐? 자, 저희 학원은 내신 수업 2시간 반만 진행합니다. 3학년들 같은 경우는 독해 수업할 때보다 오히려 시간이 30분 줄어드는 거예요. 2시간 반씩 2학년, 3학년은 4주, 1학년에 한해서만 5주를 진행합니다. 1학년들은 조금 특이사항이니까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좀 짧게 보일 수 있어요. 누구 학교는 어느 학원은 4시간씩 10번을 부른다. 4시간을 주말 수업하고 주중에 케어를 또 한다. 어머님들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내신 수업의 모토는 시간 대비 효율입니다. 왜 시간 대비 효율이 좋아야 될까요? 내신을 국어만 보나요? 제가 4시간씩 10번 부르면 좋죠, 저는. 제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100점을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신은 전 과목을 한단 말이에요. 전 과목을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어만 시간을 이만큼 써라. 저는 그게 아이들의 현실에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짧은 기간 안에 임팩트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안에 모질한 친구들은 개별 케어를 하더라도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간다라는 게 가장 저희가 메리트로 밀고 있는 모토입니다. 만일 불안하시다면 첫 번째 내신은 그냥 많이 시키는 곳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비교해 보신다면 시간 대비 효율이 왜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내신 3주차 되면 무슨 학원에서도 제시, 무슨 학원에서도 숙제가 잔뜩 난리예요. 과학 밀렸지, 수학 걸렸지, 영어 가야 되지 난리라고요. 이걸 잘 조절하려면 저희들은 요 안에 내신은 컴팩트하게 딱 완결성 있게 해주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법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저희 학원은 11년 전 개원을 할 때부터 학교별 반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담당 강사를 만들어서 전문 강사가 존재한다는 얘기였겠죠. 원장님이 11년 전에 왜 이러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희는 한 선생님이 같은 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강사가 수급이 안 되는 현실,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체계예요. 근데 저희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구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11년 동안 계속 2개 학교만 내신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강점이 될까요? 그 학교들의 기출은 완벽하게 가지고 있게 되겠죠. 제가 시험을 진행하는데 애들 시험지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잠이 안 와서. 기출을 보유하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시겠지만 땡땡닷컴에 가면 기출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기출이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연도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 기출을 다 실시간으로 걷어서 분석을 하고 그 기출에 맞게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변화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그 학교의 히스토리를 꽉 잡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하죠. 너네 입학한 지 얼마 됐다고 자꾸 그렇게 니네 학교 얘기를 하니. 자, 수행평가로 이게 나올 때가 됐다. 그럼 애들이 막 이래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올해는 안 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근데 다음 주에 딱 그게 수행평가로 나오죠. 학교 프린트가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학교 프린트가 없나 봐요. 다음 주에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교별 전담 강사를 배치했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오래 장기 근속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만 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비법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자, 내신 수업이 시작되면 누구나 자기 학교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 내부 교재를 제작할 때부터 내부 교재에 실어야 될 기출을 분석할 때부터 학교마다 나오는 자료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것부터 세미나에서 교과서별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11년이나 했고 아직 2, 3년밖에 안 되신 선생님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세미나 하면서 이건 복습 테스트가 잘못됐어. 이건 교재에 실을 때 이렇게 나와야지 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를 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해서 선생님들 수업이 완성도 있게 준비되도록 단도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내신 수업이 진행되는 매주 특이사항 공유를 하는 전체 회의를 합니다. 특이사항이라는 것은 어머님들 학교 진도가 1-1단원부터 나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특이한 학교는요, 2학기 교재 1단원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신 선생님들은 당황하고 선생님들마다 이 대처법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회의 시간에 공유를 하면 작년에 여기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들이 막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혼자서 수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여중 같은 경우는 난데없이 자기네 교과서가 아닌 단원을 시험에 내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 회의 시간에 공유를 했더니 아니 이상하네?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건데? 그리고 교사용 자료를 막 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내신 수업을 강사 혼자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준비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시험 후까지 모두가 함께 선생님들에게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진단 보고를 합니다. 시험지 분석은 물론이고 특이 출제 경향이나 혹은 특이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서 내년에 조금 더 당황하지 않게 내신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리 부분을 아무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아이들의 능력도 목표도. 목표가 다 같이 100점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과도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어머님들께 솔직하게 내용을 공유드리거든요. 그 관리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원생 학생 기록 공유예요. 재원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학원의 기존의 독해 수업을 듣던 친구들을 담임 선생님이 매달 기록을 해요. 요게 내신 수업할 때 얼마나 꿀 정보가 되냐면 이런 기록 있죠, 어머님들. 굉장히 잘하는 여학생이고 꼼꼼한데 시험 긴장도가 너무 높다. 저희 반에 있었어요. 너무 잘해요. 근데 시험만 보면 학원에서 보는 시험인데도 아기가 손 떠는 게 보여요. 그리고 막 손에서 땀이 줄줄 나요. 그리고 시험 결과가 평상시보다 너무 안 나와요. 이런 시험 긴장도를 가진 아이. 또 이런 거 있어요. 문법이나 비문학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문학을 못하는 아이들. 그 남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시만 가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소설만 읽으면 주인공이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고 어휘 약한 애들 너무 많잖아요, 어머님. 제가 작년 설명회 때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누이하고 오라버니를 구별 못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웃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난다니까요. 오누이하고 오라버니를 모른다고? 그러면 그게 왜요? 이런 애들이 이번에 시험 봐야 될 작품이 동백꽃이에요. 배경이 1930년대. 그래서 막 사랑의 증표로 감자를 주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은 상상을 너무 뜨거운 감자를 준 건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먹으라는 거죠? 막 이런다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특이사항을 막 같이 적어놓고 공유를 하면 제가 시험 이제 수업하기 전에 출석부에 들어온 친구들은 재원생들은 다 학생 기록을 딱 찾아봐요. 그래서 특이사항을 적어놓죠. 문학이 약함, 시험 긴장도가 있음, 혹은 숙제를 가끔 빼먹기도 함.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놓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이 친구한테는 요걸 진도 나갈 때 요렇게 해야 되겠다. 아이들하고 정보가 있으면 내신은 4주만 진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얼마나 빨리 친숙해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가서 이렇게 딱딱 몇 마디 하면 아이들이 놀라요. 아유, 선생님이 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라포가 형성이 되고 빠르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 걱정이 되시죠? 그럼 우리는 재원생이 아닌데 어쩌면 좋지? 신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첫 시간에 제가 기록을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신규예요. 그러면 제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요. 처음 준 테스트에서 뭐를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필기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지금 뭘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걸 자세하게 기록해놔요. 학생 폴더에다가. 그럼 데스크 선생님들이 제가 수업 끝나자마자 해놓은 기록을 가지고 해피콜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전화드리는 게 아니라 학원 데스크 선생님께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진 않으셨나? 내신을 하는데 애가 혹시 힘든 게 있다고 하진 않나?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때 빨리 피드백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 수업이 너무 빠르다고 하다. 말이 좀 빠르죠? 저희 수업 들어오는 친구들이 맨날 그래요.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요. 형광펜 뚜껑을 뺐는데 벌써 빨간 동그라미를 칠하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 공유를 해주시면 얘야, 불편할 때 선생님한테 말을 하면 된다. 요것만 커뮤니케이션이 돼도 우리는 충분히 수업을 더 나이스하게 진행해 끌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스크 선생님이 먼저 전화를 드리고 해피콜 기록을 또 막 남겨주세요. 그 아이 폴더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수업 들어갈 때 얘가 뭐가 불편했구나, 얘가 뭐가 재밌었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수업 갈 때 그것을 정리를 해서 들어가서 얘를 더 관찰해요. 아, 첫 번째 시간에 수업을 굉장히 반듯하게 들었는데 테스트가 엉망이구나. 과제가 완전 잘 돼 있구나. 내가 이 아이 그 태도만 보고 오해를 했구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 끝나고 나면 신규 어머님들께는 제가 전화를 드려요. 담당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본 입장으로서는 얘가 이거 약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머님 얘는 어떤 성향일까요? 이런 걸 나누면서 아이들을 모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데스크에서 풀친을 담당해 주시는 팀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4주 안에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자, 숙제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 테스트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친구들, 혹은 수업 태도가 별로였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작성을 해서 플러스 친구로 어머님들께 솔직하게 내용 공유를 드려요. 교실에 아이가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방치된 채로 4주를 보내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머님들? 국어 시험이잖아요. 한글로 써져 있고 얘네가 그거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최악의 점수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거 진짜 엄청 무서운 질문인데 제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중간고사를 다른 학원에서 하고 왔대요. 그래서 근데 너무 애기가 공부하는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필기도 안 하고. 그래서 너 중간고사 시험지 좀 가져와. 네가 틀린 걸 선생님이 좀 볼게. 그랬는데 3명 아이가 갖고 왔는데 충격적인 점수가 36점. 이거 남학생. 여학생 42점. 이런 점수가 나와요. 왜? 중학교 공부는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최선이 그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인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풀친이 갈 거예요. 어머님들 이거 조금 피곤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아우,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알고 계셔야지 결과에 대해서 납득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뭐가 부족하다 보내주셔라. 지금 뭐가 안 돼 있다 도와주셔라. 이런 소통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 데스크에서 전담팀이 있다라는 건 인력인 거잖아요. 만일 강사 하나한테 맡겨놨다면 그날 수업이 막 연속으로 있으면 그런 것들 그냥 누락하고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데스크팀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시간으로 막 발송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한 가지 또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은 아기가 학원에 갔는데 아무 연락이 안 오잖아요. 그럼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잘못하면 지각부터 시작해서 1시간 수업하는데 이 풀친을 5개 받으시는 어머님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를 못 하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고 저희 학원을 차단을 걸어 놓으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이런 관리를 저희가 샅샅이 하고 솔직하게 결과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 상담이라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학생들 들어오거나 아니면 재원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내신 데리고 하면서 뭔가 이제 특이사항 생기고 그런 경우 이제 어머님들께 전화드려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거죠. 저희가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학원이라 그랬잖아요. 어머님들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좀 뭔가 액티비티 하지 않나요? 강사들 스스로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다른 학원보다 두세 배쯤 힘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이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학교의 유형, 우리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였음. 데스크 팀도 바쁘시겠죠. 이런 걸 다 어머님들께 해주면 어머님들만 학원으로 전화하시고 하잖아요. 저희는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서 모두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 수업에 대해서 관리를 함께 진행하는 학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늘 셀 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결과가 잘 나오죠. 근데 마지막 이게 충격적인 장치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내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신 수업 끝난 후에 어머님들께 문자가 하나 갈 거예요. 학원에서 발송하는 문자. 자, 내신 수업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거 아주 내용과 형식이 간단합니다. 우리 학교 담당 선생님이 유지를 원하시면 1번, 교체를 원하시면 2번. 어머님들께서는 1번 아니면 2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강사 입장에서는 제가 원장이 아닌 거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강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빡빡한 장치냐면 이 조사 결과가 90%는 만족도가 나와야 다음 학기에 그 학교를 또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게 문자를 요즘은 잘 안 보시잖아요. 문자가 안 보러 학원에서 오면 꼭 열어서 번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엄청 만족하시는 어머님들은 막 내용을 써주세요. 만만세, 누구 선생님 만만세 이런 것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답변이라도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수업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설명회에서는 이렇게 안보라 학원에서는 어떻게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시스템을 갖고 하느냐를 설명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사 한 명에게 수업을 맡겨놓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수업 설계부터 수업 진행, 수업 후 관리까지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